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를 통한 복바로 알기 왈가왈부의 유영호입니다. 홍강철입니다. 예, 오늘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북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남쪽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여성의 날이 아직 정식 공휴일이거나 크게 일반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고 주로 여성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의 날을 기려야 된다고 홍보 차원에서 이제 점차 이야기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은 북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을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북에서도 여성의 날이라고 있나요? 북에서는 38 국제 분회설 이렇게 부르죠. 표현을. 예. 표현을. 그래서 뭐 그날이 공휴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휴일이라는 거는 만약에 공휴일이고 이렇다는 소리는 전 인민들이 다 그날을 안 되는 소리고. 예. 그날은 여자들한테 고스란히 바치는 날이죠. 그래요? 예. 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보통? 아침엔 그날은 남편들이 밥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저녁에 선물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건 응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생일날에 만약에 그러니까 자기 집사람 아내 생일날에 밥을 못하는 날이 있더라도 그날은 꼭 해야죠. 생일보다 아내 생일보다 국제 분여절을 더 중시 여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나가면 그날은 그 여성들이 많은 직장, 그리고 여성들이 적어도 그런 날에는 여성들은 일 안 시킨다. 따로 직장에서 따로 놀게 조직 다 해주죠. 우대 받는 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그 직맹에 그 문화사업비라는 게 항목이 있거든요. 직맹에 차려지는 그러니까 공장 기업소의 예산에서 직맹 문화사업비라는 건 따로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기다 문화사업비다 돈 계속 교죠. 그래 그 돈 가지고 이제 그 38 분회설 날에는 여성들한테 다 뭐 선물도 사주고 그다음에 놀기도 그러니까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논다는 게 뭐 오락회도 하고 뭐 춤출라도 가게 하고 뭐 다 이렇게 하죠. 그렇군요. 그 북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제 되게 법률적으로는 여성들의 권리가 보장된다 그래야 되나? 남쪽보다 더 일찍 법제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북에서는 1946년 7월 30일 날에 남녀평등권 법령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 당시 그러니까 1기 최고인민회의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중에도 여성이 상당수 20% 넘게 들어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글쎄 20%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꽤 들어간 걸로 알고 그 북한 영화 중에 요람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요람이라는 영화가 그 초기 1기 최고인민회의 그 대의원으로 뽑힌 김등란이라는 여자를 원형으로 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이제 남녀평등법 반포된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그 남편이 이 불구죠, 장애인이죠. 장애인. 일제 때 지주놈 총에 맞아서. 지주 사냥놀이. 사냥놀이 따갔다가. 따라갔다가. 맞습니다. 그분이 그건 원형이죠. 원형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김등란이라는 그 북한 최고인민회의 여성 의원 그분을 원형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농민이었는데 딸만 줄줄이 나왔던. 모르겠어요. 실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화 속에서는 딸만 6입니다. 6. 맞습니다. 그 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의 영화들은 사실이 근거해서 그 사실주의적 그런 영화들 만드니까. 그리고 제가 연통 TV 거기에 강나라라는 그 여자애가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 어떤 다른 분들이 보라고 해서 내가 한번 봤댔는데 그 보니까 거기서 그래요. 그 친구가 북에서는 국제분회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그 국제분회절이라고 명칭을 단 건 중국을 따라서 그런 명칭을 달았다고. 중국도 국제분여절이라는 걸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중국 자체는 뭐 실제 북보다도 훨씬 이후에 그 정부가 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국제 분여절이라는 거는 옛 소련이죠. 1917년 사회주의 시월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그 해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련에서부터도 그 국제 분해설이라는 게 했거든요. 명절을. 그리고 그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는 또 유격 군거지 그 또 동만주에 있던 유격 군거지들의 그게 인민혁명 정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예, 분해회장이라는 그런 직책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38 국제 분해설도 그 유격 군거지들에서 그 명절을 기념했죠. 그러니까 그 북쪽 역사 보면은 26년도부터입니다. 26년도부터 반일 분여회라는 걸 조직하고 네, 그렇죠. 네. 강반성 여사 이렇게 해갖고 좌우지간 반일 분여회 그러니까 그때 항일 투쟁 당시에도 이미 그런 분여회 조직들을 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러더라고요. 여성 조직이 따로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분여회가 큰 일을 했죠. 그리고 일제 강점기 시기에도 보게 되면 1920년대 그때도 보게 되면 그 우리나라의 그 자유주의 계열 여성 인사들, 그다음 사회주의 계열 그 여성 인사들 대표적인 허정숙, 예, 허정숙이라는 분 계시죠. 네, 북에 그분이 북에서 사법상도 했고, 그다음엔 최고인민회 부의장도 했고, 그리고 허헌 딸. 네, 맞습니다. 허헌 선생님 딸이죠. 그런 분인데 그분이랑 해서 일제 시기에도 이 그 분해설을 기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 분해설이 하루 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또 해방 이후에만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샜는데 그 해방된 이후에 이 남쪽에서는 그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죠. 그렇죠. 분여절이라는 것들, 여성의 날이라는 것들 자체를 그렇죠. 없다고 생각했죠. 몰랐죠. 근데 북에서는 대신 북에서는 그걸 허정숙이라는 분 자체가 그분이 뭐 그때 당시에 북쪽에 그 최고의 당 그런 기관들에서 그분도 간부했거든요. 그렇죠. 세계 되게 높은 높은 간부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다 나니까 그래서기라기보다 나도 어쨌든 46년 해방된 이후부터 했다는데 46년. 허정숙을 원형으로 한 영화도 있어. 민족과 운명 허정숙 편. 맞습니다. 3회인가, 그래서 3부인가, 뭐 저다 있어요. 몇 부 걸쳐갖고 허정숙 이야기가 쭉 영화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분은 좀 유명한 분이죠. 유명한 분이죠. 연애와 섹스는 다르다. 사랑과 섹스는 다르다고. 허정숙이 그랬어요? 사랑은 사랑이고 섹스는 다르다고. 그런 얘기 몰랐네. 좀 개방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런 개방된 신식 여성 그런 인테리 출신의 그런 분이죠. 미국까지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어쨌든 그 북한은 1946년도 좀 전에 말한 그 남녀평등법이 반포되고 이러면서 여성들한테 46년도에 투표권이 그러니까 남녀평등권 법령이 발표되면서 투표권이 사라지죠. 투표권이 되는 거고 뭐 거의 비슷하죠. 근데 남쪽은 이제 48년도에 여성들한테 투표권이 되고 근데 뭐 몇 년이야 뭐 누가 빠르다 뭐 늦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북에서 제일 뜻밖의 우리가 이제 북 그러면은 그 국유화 사회주의관 국유화 토지개혁 토지몰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여성 권익에 대한 그 법령이 제일 먼저 발표됐다는 거 46년도에 참 놀라워요. 해방 전에 그 해방되기 전까지죠. 남녀평등권 법령이 발표되기 이전까지 여성들은 정말 그런 압제라고 말하면 너무하고 정말 그 여성들은 사회에서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해방이 돼서 46년도 7월 30일에 남녀평등권 법령이 발표됨으로 해서 남자하고 똑같은 동등한 자격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다 나니까 여성들이 누굴 지지하겠습니까? 인구의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그 여성들이 김일성 장군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북에서 조선노동당이 급성장하게 된 그리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된 그 기본 원인입니다. 그게 토지개혁 법령 발표로 해서 농민들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는. 근데 그 농민들이 누굴 지지합니까? 공산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김일성 주석을 지지하는 거고. 그리고 농민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그 다음에 또 여성들,
여성 남녀 평등권 법령 발표해가지고 여성들을 몽땅 또 자기 편으로 끌었죠. 산업국유화 법령 발표해서 노동자들 다 공산당 편으로 불러들이고. 선거 전략이 뛰어난. 아, 그래 선거 전략이 뛰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다수의 그 지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 나머지 당들은 스스로 이렇게 그 자기가 설 자리를 잃게 된 거죠 하나씩. 네. 어쨌든 북한에서 보면은 이제 여성 그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아. 그러니까 수레바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 네, 요람 영화에서도 보면 네. 그렇게 나와요. 네, 북에서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수레바퀴는 두 개가 있어야 굴러가는데 네. 인구의 절반은 남성이고 여성이 이렇게 반반씩 네.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영화도 있어요. 제목 자체가 행복의 수레바퀴. 예, 예, 예. 남녀 같이 굴러가야지 행복한 거지 한 가정이. 예, 예, 그렇죠. 예, 그 행복의 수레바퀴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 이제 사회 활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이들 막 클 때는 정신없어도 몰랐는데 예. 아이들 다 크고 이제 이러고 나니까 이 고독감이라 그래야 되나? 예, 자기 존재감이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서 다시 사회에 원래 건축 기사였는데 건축 기사로 복귀하는 과정, 즉 사회 속에서 노동을 할 때만이 여성도 행복하다. 그리고 여성이 행복하고 건강해야지 가정이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네. 예. 이거 북에서 그 2010년 그때 그경에 여성 권리 보장법이라는 걸 새로 내왔거든요. 그게 네, 그렇다고 원래 있던 남녀 평등권 법령을 좀 더 이렇게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거죠. 남녀 평등권 법령은 9조인가 몇 조항 안 돼요. 조항 자체가. 근데 이거는 더 이렇게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더 발전시켰는데 그 여성 권리 보장법에 그 34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본인이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 임신, 산전 산후휴가, 젖먹이는 기간 같은 것을 이유로 여성을 직장에서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이 법으로 딱 이렇게 찍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경력 단절, 그러니까 내 의사에 반하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같은 그런 이유를 들어서 쫓아낼 수 없는 거죠. 아마 여기도 법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아.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도 일하고 일터 나가지 않으면은 아이 육아를 할 수 없는 상황. 거기는 일단 타가소, 그렇죠. 유치원 이게 무상으로 제공이 되니까 그게 가는 거고. 여기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예전에는 남편이 벌어오는 걸로 한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어쨌든 이런 구조였는데 이게 9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접어들면서 맞벌이하지 않고는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여성들도 일을 나가는데 또 일을 나가자니 육아 문제가 물려있고 이런 막 여러 조건들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경력 단절이 있는 거고 또 다시 복귀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가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법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야. 내가 여기 법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풍두 사회적 풍두.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 집도 보면 우리 집사람이 지금 우리 애 이제 지금 뭐 15개월이거든요. 근데 그 3월 1일부터 원래 그 어린이집 보내기로 돼 있었어요. 그 어린이집 보내고 3월 한 달 동안은 그 모살이 기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린이집에 가서 애하고 같이 지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길들이 나겠죠. 그게. 그리고 4월부터 일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또 우리 집사람도 일 못하고 지금 이런 상태도 됐죠. 근데 보면 어쨌든 이거 사회적으로 그 아이들을 유아들을 맡아서 키워주는 그런 데는 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돌려야 되고 자금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근데 여성 참정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북한은 아까 남녀 평등법이 반포가 되면서 46년부터 남쪽은 48년도 이제 단독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어쨌든 이런 법령 여성들한테 참정권이 주어진데 세계적으로 저도 이걸 좀 자료를 찾아보고 이러니까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그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졌던 거는 뉴질랜드라고요. 뉴질랜드가 1893년도에. 근데 뭐 그러니까 보통 이 한반도에서가 1946년 해방 이후니까 한
한 60년 정도 먼저 60년 정도 먼저 저 뭐라 그래야 되나 뉴질랜드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유럽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보통 선진국이라는 선입관이 강하고 예, 그렇죠. 유럽 뭔가 뭐든지 우리보다 네. 앞서 있고 민주주의. 뭐 민주주의에 뭐 네. 시발점 이러는데 그렇죠. 뜻밖의 스위스가 그 여성들한테 참정권이 부여된 건 70년대더라고요. 아, 글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 1971년도에 스위스가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참 늦는 거죠. 예,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위스는 뭔가 스위스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나는 거는 보통 여기 대한민국 사람들 붙잡고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아마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걸 거예요. 뭐 이렇게 알프스 관광, 예, 그렇죠. 아름다운 그 모습, 하얀 백설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위스 시계가 유명해요. 네, 시계가 그렇죠. 예, 정밀공업이 예. 유명하니까. 예. 저도 북에 있을 때 그 뭐 란꼬, 예? 리꼬 뭐 이런 거 그런 스위스 시계 찾았죠. 스위스가 시계공업이 원래 스위스는 관광가가 아니고 공업 국가예요. 예. 근데 어쨌든 스위스 그 시계가 유명하고. 아, 오메가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거는 스위스 은행. 네, 예, 그렇죠. 예, 그쪽에 비자금 관리하는 네, 예, 것처럼. 우리도 북에서 사람들도 알죠. 스위스 은행 이 정도가 떠오를 건데 어쨌든 그러면서 되게 아름답고 뭔가 이 선진국 이럴 건데. 네, 민주주의적인 국가고. 근데 여성들한테 투표권이 주어진 거는 70년대예요. 스위스가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늦게 최근이죠. 최근에 여성들한테 투표권이 주어진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네. 불과 몇 년 전이에요. 2015년도에 여성들한테 투표권을 주어졌어요. 글쎄. 원래 이슬람이라 하게 되면 원래 그런 이미지는 강하죠. 남존여비 뭐 이런 이미지는 강하긴 한데 근데 그 투표권까지 그렇게 강제할 줄은 저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네. 이번에 그 자료를 검색하다 나니까 결국은 뭐 알게 된 문제들인데 저도 영국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들한테 투표권을 제한했던 이유는 여성들의 월경 네. 생리현상이 정치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이유였대요. 그래서 어쨌든 재밌어요. 그리고 커피 흘리는 사람도 정치적 판단 잘못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그 세계 여성의 날은 원래 이것이 시작된 것은 미국 뉴욕에서 네. 그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어쨌든 그 미국 뉴욕에서의 여성 노동자, 의리공장의 노동자들의 시위를 기념하는 그 연례 행사 네. 이걸로 시작이 되면서 그 주로 이제 사회주의권이죠. 그때 사회주의권에서 이걸 받아안고 여성의 세계 여성의 날로 쭉 행사를 치르다가 70년대에 75년도인가 유엔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세계 여성의 날로 반포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미국에서 시작이라면 시작. 네. 연원이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성의 날을 따로 특별히 이렇게 기념하지 않아요. 예, 미국은 기념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회주의권 쪽에서 주로 사회주의권 쪽에서 여성의 날 그래갖고 여성의 날 공휴일 쉬는 날도 다 이제 사회주의권 쪽인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해요. 미국에서 노동절 역시도 5월 5일 미국이죠. 시카고에서의 그 노동자 투쟁을 기념한 게 노동절이고 이 여성의 날도 뉴욕에서의 여성 노동자들의 그 시위가 그 여성의 날의 기원이 됐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별로고. 노동절은 언제부터 세계됐는지 다음번에 노동절 전에는 그거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럽시다. 예, 해방절 그때 해방절이 아니지 노동절 5월 1일 5월 1일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쭉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녀 평등법 법령이 반포되고 이런 상황들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 영화 속에서도 요람 영화 속에도 보면은 여주인공이 딸만 6이었던 여주인공이 참 아까 강철 씨 말처럼 집안에서 시어머니한테 천대받고 구박받고 막 이러다가 거기서 리 위원장이 돼요. 리단이에요. 리 위원장이 되고 그러다 결국은 군당 위원장이 되고 군당 위원장 그다음에 최고인민회 대의원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이 쭉 그려져 있고 이 영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해방 전후죠. 해방되고 48년도 그러니까 45년부터 48년도 북한 정권이라 그러나 정부가 수립되는 요 과정을 상당히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지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때 농민들의 분위기가 어땠고 남녀 고용 평등법이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거기서 그 기존의 남성들이 그 여성을 바라보던 그 영화에서도 보면 이 리 위원장으로 출마하는데 누구를 출마하느냐 할 때 그 노인들이 무슨 치마 입은 여자가 그렇죠. 그런 얘기 나와요. 예전에는 그런 그 풍이 많았죠, 사실. 치마 입은 여자가 어디 나서냐고. 그건 북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민족이 원래 그 남존 예비 사상에 원래 좀 강하죠, 원래. 예, 예. 그리고 그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거기서 그 여성들이 그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전부 꼭 여자만은 아니지만 절대 다수가 여자니까 문맹 퇴치를 해야 된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맹 퇴치 한글 배워야 된다라는 그게 나오고 그 문맹 퇴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학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모습이며 그런 것들이 아주 리얼하게 잘 그려졌더라고요. 예. 예. 또 뭐 북에서 여성의 날 그러면 뭐 그날 하루는 남자들이 그 부인한테는 꽉 잡혀 사는 날인 거죠. 어? 예, 원래 잡혀 살죠. 아, 원래 잡혀 살고? 아,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 북에 보면 사람들이 흔히 이 남에 와서 남쪽에 와서 이렇게 그 북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이라 할까? 이렇게 그걸 그리는 거죠,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이. 그치, 그리는 선입관이 있죠. 예, 그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북쪽은 그 가부장적인 사회. 그러니까 물론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들은 많이 남아 있긴 한데 그런데 그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집집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인 문화를 보게 되면 가부장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제 들어가 보게 되면 남자들은 여자한테 거의 다 잡혀 삽니다. 글쎄, 그거 제가 좀 살아보고 판단을 아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도 보면 예? 그 주변 다 보게 되면 그 집사람들 그 이게 목소리도 높아요. 다 보면. 그 북에는 그런 말 있죠. 남자는 세계를 움직이지만 여자는 그 남자를 움직인다.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또 뭐 어쨌든 그 요번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고 그래갖고 최근에 이제 그 일부 여성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성의 날을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뭐 이렇게 기념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쪽으로 좀 분위기가 있고 이래갖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게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GDP도 높고 뭐 흔히 사람들 말하면 그러죠. 대한민국 하면 우리는 뭐 우리도 강대국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강대국이 사람이 제일 강한 그런 국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강한 국가. 사람이 강한 국가라면 우리도 왔죠. 남한을 다 같이 남쪽을 다 같이 움직이는 예? 함께 움직이는 여성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을 위한 그런 날이 국가적으로 제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오늘 그 38 여성의 날,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그 북에서는 그 명칭이 이제 국제 부녀절이란 38 국제 부녀절이라고 하는 그 북에서의 그 부녀절 문화와 그 북에서의 남녀 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저희들이 좀 그거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